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동석의 상징여행. 예,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상징여행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여행을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남겨놓은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건물, 하여튼 기타 등등 우리가 가서 눈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해설이 안 되면 그 여행의 재미가 없고 여행을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여행 다닌다면 어떤 이야기만 해야 되냐면 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무슨 왕조에서 왕이 어쩌고저쩌고 뭐 전쟁 나서 뭐가 해서 뭐 땅을 뺏었다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이 뭐 어땠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실제로 깊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역사의 진짜 이면에서 그 역사가 어떻게 작용돼서 움직이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상징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 이거죠. 네. 실제로 인간은 상징의 동물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에런스트- 어딜 가도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남기는 게 그거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에런스트 카시러라고 하는 그 독일계 유대인 그 철학자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넘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은 상징을 남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상징이다. 언어부터 해가지고 그림, 뭐 예술 작품. 예술 작품부터 해가지고 모든 상징을 남긴다. 이름도 상징이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이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이 환상의 세계에서 놀고 이 판타지에서도 놀 수 있고 이 얘기는 진짜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을 하겠는데 엄청 깊은 얘기예요. 이거를 알면은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도통했다. 득도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이 정신 세계의 깊은 높은 부분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시를 남기거나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여행을 가거나 박물관에 가거나 뭐 책을 보거나 안 나와요, 사실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해설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역사의 지배자 전염병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상징 코드가 또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어디 가서 역사책을 보더라도 이 역사책에 전염병이 어떤 작용을 했다라는 거는 거의 빠져 있어요. 전염병은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을 끼쳤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누군가가 그 역사는 누가 만들어가고 역사의 주도권을 누가 가졌습니까? 아니면 역사는 누가 지휘를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민중의 힘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겠죠. 민중의 힘으로 몽둥이를 맞아야 되겠구만. 예, 저는 이제 이게 대답하기가 참 힘든데 전 전염병이라고 하거든요. 전염병. 그렇군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는 아주 그렇죠.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를 딱 보면 이게 아주 약한 병이잖아요. 치사율이 천연도 같은 경우는 평균 30%, 뭐 세면은 90% 이상인데, 근데 코로나 지금 15% 이상 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한 세 군데 정도 있나?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이런 영국 이런 데인데, 그런데 이 정도 치사율인데도 그럼 인류사가 갑자기 바뀌고 있어요. 무슨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넘어가는 것만큼 지금 바뀌고 있다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게 작은 벌거지가. 벌거지가 아니야. 벌거지가 아니야. 눈으로는 안 보여. 눈으로 안 보여. 현미경으로 봐야 돼. 이 전염병을 제대로 알면 앞으로 미래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의 지배자 전염병 이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행입니다. 사실 여행인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막 보여요. 근데 이게 좀 만들어진 건물의 이유라든가 그다음에 왜 저런 게 세워져 있고 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여행 갈 곳은 어디로 이제 날아가 볼까요? 지금 여행도 참 가기 어려운 시대.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비행기 좋아하시는 분들 인천공항에 가면 비행기 한 200대 이상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주차돼 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99%가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난 변혁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항공회사가 거의 다 망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살려두지 않으면 앞으로 사람들 움직일 수 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이제 주요 항공사 한두 개 정도는 이제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주 조그마한 항공사가 있는데 T자로 시작되는 항공사가 있어요. T. 하여튼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해도 돼? 티웨이 항공사가 망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좀 이따 크로아티아에 직항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대한항공은 이미 직항을 채용하고 있는데 근데 왜 하필 크로아티아냐?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이 색깔이 예뻐요, 일단. 일단 예뻐. 그리고 유럽 여행 가봐. 뭐 이렇게 가이드라든가 이렇게 보면 막 복잡해. 막 역사 막 설명하고 막 그림 막 설명하는데 네. 너무 머리가 아파. 네. 처음 가는 사람들을 들으면은 뭐 그냥 뭐 왕 누구가 어떻고 누구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왕 이름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도 머리 아파가 귀찮은데. 태종대세 문대세. 예. 외국에 가면 뭐 이상한 왕 이름 나오고 막 그냥 화가 이름 나오고 하면 사람들이 머리 이렇게 아픈데. 길어. 근데 크로아티아는 그런 거 없어. 아, 그래요? 그냥 돌멩이하고 바다만 보면 돼. 아. 야, 물 흐르는 폭포 이런 거. 이 화면 보세요. 와, 이게 야, 뭐. 봐, 지붕 빨갛고 물 여기 파랗고 또죠, 여기? 야. 파랗고. 야, 아니, 그만 이렇게 보면 돼. 선명해. 그래서 사진만 찍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여행의 본연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힐링. 복잡하게 머리 현재 갖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내가 지금 근심, 걱정, 하여튼 스트레스 받는 거를 바라만 없애주는. 저는 여기 공기 콧구멍으로 한숨만 딱 들어와도 힐링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온 스르지산 꼭대기입니다. 두브로브닉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비가 왔다가 오늘 날씨가 아주 쾌청합니다. 파란 하늘, 아주 파란 바다가 이 도시와 아주 대비를 이루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노천 카페가 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이 바람이 좀 차갑게 느껴지긴 하지만 바람이 굉장히 경쾌하고요. 또 주변에 라벤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크루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주 항구에는 크루즈선 2대 이상 정박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바다에 크루즈선이 떠가지고 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날씨가 더 좋으면 이태리까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그래서 여행이 그거죠. 여행 힐링이라는 게 생각을 없애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수행하고 이렇게 뭐 메디테이션 한다는 게 생각을 없애는 거잖아요. 명상.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여행이 주는 건데, 그러려면 좀 멀리 될 수 있으면 멀리 가야 되는데, 그쵸. 한국 사람들은 멀리 중에서도 이 크로아티아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크로아티아를 가면 사실 역사는 엄청 복잡한데 그런 네. 거 다 빼는 거야. 다 빼고.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고 가야지 뭐 이런 거. 그럼 파스타나 먹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오징어 이렇게 오징어. 오징어에 튀긴 거 이런 거나 먹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서 그다음 맨 마지막에 크로아티아 남쪽에 가면은 두브로브닉이라고 있어요. 두부 공장 아니에요. 두브로브닉. 예, 제가 두브로브닉. 지금 바로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두브로브니크. 두브로보니크? 네, 좀 어려워요. 이제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이렇게 지명만 얘기해도 졸려 죽겠는데 두브로브닉이라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예쁘죠. 조그만한 손바닥처럼 생긴 조그만한 그런 도시인데 네.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성으로? 네, 성벽으로. 적이 쳐들어오나? 네. 그렇죠. 쳐들어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을 왜 그렇군요. 쌓겠어? 네. 뭐 특별히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냥 가보면 되게 예뻐요. 한쪽엔 산이 쫙 있고 네. 한쪽엔 이제 지중해가 쫙 아드리아 해죠, 정확하게. 네. 쫙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그 도시가 있는 거예요. 성으로 둘러싸인. 성벽도 무슨 높이가 6m, 뭐 폭이 뭐 3m 막 이래요. 6m? 네. 꽤 높네요. 높이가. 6m 넘는 부분도 있죠. 그것을 이제 뭐 캡을 타고 올라가서 보고 하여튼 할 거 다 해봐도 반나절 이상 뭐 그냥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반나절? 아니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한 군데만 있어도 되죠. 뭐 이런 데서는 차 한 잔 마시면서 예. 저녁에 와인 한 잔 빨고 예. 낮에는 커피, 저녁에는 와인. 그렇죠. 이제 그냥 뭐 설렁설렁 돌아다니는 거니까 네.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네. 성벽 한 바퀴 타보고 참 와, 옛날 여기 사람들 진짜 튼튼하게 가보고 잘 싶네. 만들었네. 예. 예, 이렇게 하는 곳인데 이게 다니다 보면 뭐 즐거움도 있지만 여기 아주 특이한 건물이 보여요. 예.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특이한 건물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도시에 맞지 않는 특이한 건물. 요 건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 건물이죠, 이 건물. 뭔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이렇게 닫혀 있는 듯한 이렇게 여기 많이 구역이. 닫혀 있죠, 많이 닫혀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건물일까? 무슨 건물처럼 보니까. 뭔가 가두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가두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옥인가? 그래서 건물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가두기 위한 거예요. 잘 보셨어요? 진짜? 예. 가두기 위한 거예요. 딱 보면 유리 창도 없잖아요. 창도 없이 그냥 벽으로 되어 있고 지붕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검역소입니다. 검역소. 네, 세계 최초의 검역소. 바이러스? 네, 세계 최초의 검역소.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옛날 몰랐잖아요. 전염병이.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가 옛날에는 이제 바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라구사라고 했어요. 라구사? 라구사. 라구사라는 말이 뭐냐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위에 도시를 건설해서 조그마한 데니까 뭐 이렇게 이게 성벽 안에 거기 위에는 살 데가 없어요. 뭐 무덤을 만들 수도 없고. 근데 여기 이 베네치아가 막 커올 때 이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쉽게 얘기하면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 터키 사람들이에요 지금. 네. 그 사람들하고 이제 무역을 하면서 동방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제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완전 길목이에요. 베네치아로 그쵸. 올라가는 길목인데 여기에 14세기에 유럽 최초의 패스트가 온 거예요. 아, 최초의 패스트. 유럽 최초의 유럽 최초의 패스트. 패스트가 여기 딱 상륙한 거죠. 이게 배를 타고 왔나 보다. 아닌가? 맞아요. 배 타고. 어. 배 타고 왔는데 상륙해가지고 보통 상륙하면 3분의 1은 죽거든요. 그래요? 예. 패스트가 퍼지면 이제 대충 3분의 1은 죽어요. 다 죽은 데도 있어요. 다 죽은 데도 있어요. 패스트가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전염병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패스트를 싣고 온 배에서 내린 사람. 환자 중에 한 명, 누군가 선원 중에 한 명이 네. 걸려서 온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람이든 그 싣고 온 배의 물건이든 네. 예, 격리를 시키는 거죠. 여기다가 예. 지금은 우리 2주. 2주가 아니고 지금은 2주 동안 2주? 2주는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하는 거잖아요. 자가격리.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호텔에 격리시키는 건데 여기는 강제격리예요. 강제격리. 유럽에서 강제격리 할 수밖에 없지. 막 돌아다녀서 술 먹고 하다 보면 다 걸려서 다 죽잖아요. 예, 그런 뭐 예방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 며칠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기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며칠을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복기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며칠일지 몰라. 일단은 오랫동안 놔두자 했는데 한 30일 정도 놔둬봤어요. 30일 정도. 뭐 처음에 20일, 2주. 그런 생각을 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2주, 많이 죽으니까. 30일, 그 다음에 35일 해도 퍼지는 거야. 35일? 그래서, 예. 그래서 40일 동안 가뒀더니 그때 이제 확실하게 격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게 이제 옛날 그 라틴어 이탈리아로 꽈란틴 조로니. 꽈란틴 조로니 4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검역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40. 옛날 여기는 다 이탈리아였어. 세계 최초로. 옛날에 이제 이 이탈리아 말을 다 썼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탈리아 말이 통하는 데가 이제 크로아티아인데 꽈란틴 조로니까 꽈란틴이란 말 검역이라는 말이 이때 생긴 거예요. 40일 동안.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역사적인 그쵸. 장소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한 데인데 아주 코딱지만 하잖아요. 코딱지. 이건 집이 몇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채 정도, 뒤에까지 치면 한 15채 정도.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네. 이게 진짜 완전히 감옥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지금은 이제 무슨 선물 가게 아니면 두브로브닉 무슨 썸머 페스티벌 때 연주하고 이런 뭐 마임하고 연극하는 이런 장소. 그 옛날에 여기서 많이 쓰는데 죽었겠네. 죽었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 옛날에 여기 보시면 지금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좀 사는데 옛날에 사람 죽으면은 어떻게 했냐면 묻을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다가 바로 바다 담 넘으면 바다니까. 바다에 버려? 아닌가? 바다의 수장? 그냥 버리면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둥둥 떠다니거나 이렇게 물고기가 겁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물속에 들어가면 고기들이 아마 겁날 거예요. 그래서 겁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3등분해서 버려요. 사람을? 네, 그렇죠. 잘라서. 한 번 자르고 2번 자르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3등분해서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조그만한 도시들, 해안가 이런 도시들이 또 전염병이 나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 이제 어떤 감옥소를 만들어서 그 죄수가 사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3등분해서 바다에 버리는 거. 끔찍하네요. 아우. 바다에 버리는 건 맞아요, 그러면? 네,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맞췄네. 틀린 것처럼 얘기하시면. 옛날에는 그게 없어. 옛날에는 이제 무덤이 없었어요. 무덤. 뭐 지금은 무덤 좀 있어요. 찾아보면 무덤이 있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면 이 무덤자리가 이제 막 확대되는 게 들어와서 그런지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놔. 이렇게. 지금은 유럽에 가족 공동묘지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면 중앙묘지에 네. 이 가족 공동묘지가 있어요. 딱 요만해요. 한 2평? 2평 정도 하는데 2평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계속 한 40 몇 명까지 들어간 무덤도 40 있어요. 몇 명?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관을 쌓아놔. 4개 정도 쌓아놓고 이거 몇십 미터를 파서 그냥 계속 하는 거네? 큰일 나죠. 몇십 미터 어떻게 아니군요. 예. 관을 4개 정도 쌓아놓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무덤에 들어가실 분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예. 이 관을 정리를 해요. 무덤을. 무덤을 그쵸, 정리하는 이제 거. 그 유구를 다 정리를 해서 밑에 데리고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군요. 네. 아유, 이거 뭐 가족 일단 그 무덤 아파트네. 그 뉴욕에도 보면 뉴욕 앞에 그 공동묘지가 있는데 조그마한 섬인데 네. 수백만 명이 지금 묻혀 있잖아요. 네. 그냥. 근데 그런 게 많았어요. 무덤 위에 또 무덤, 무덤 위에 또 무덤 이런 시스템들이 유럽에 많았어요.